이 세미나 이제 지금 물류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상에 15시 30분, 3시 반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10분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4시 반. 근데 물류는 이 시간을 못 지키면은 다 빵이잖아요. 10분 만에 7분에 이 토론을 끝내야 되니까 그럼 1분씩 딱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 부회장님 보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죠? 네. 조금 더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고 그러니까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프로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프로에서도 한두 분 정도 또 뭐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7분들은 맥시멈 한 3분, 1분은 좀 그렇고 한 3분 정도 좀 핵심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더 덧붙이고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프로그램에 있는 그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한 2분, 한 3분 되면 마이크를 끌 수는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은 한국해법학회 회장님, 권성현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물류정책기본법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워더의 국제물류 주선업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워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 입법자들이 명확히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립의 원인도 바로 여기서 이게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등록하는 것과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등록했을 때 그 업체의 수,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동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로 다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인구 센서스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은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 포워더를 위해서 포워더의 사업을 규정하는 그러한 법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잔뜩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국제물류 주선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물류는 서비스업이에요. 회원업과 같은 자본재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역할들이 큰 자본재 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업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킹을 만드시려고 하죠. 이게 아까 그 성 회장님 계셨었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창의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해운업하고 항공업하고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창의적인 물류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여기에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창의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의 바운더리, 사업의 바운더리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5,000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포워더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아까 그 이원화하는 방식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원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 요건들을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업체, 그리고 등록 요건을 간단하게 하는 업체,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한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정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영역